안녕하세요. 승썰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유난히 우리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라든지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산업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유모차에다가 반려동물을 태우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뭐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런 문화들도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강아지를 뭐 폭행하거나 아니면 괴롭혀가지고 그것이 이슈가 돼서 결국에는 형사처벌도 받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접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동물 학대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 학대 행위에는 뭐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상해한다든지 도구로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대 행위를 뭐 영상으로 촬영한다든지 그것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도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빗자루로 때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해 행위만 놓고 본다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40대 남성이 떠돌이 개에게 활을 쏴가지고 관통상을 입혀서 결국에는 징역 10월에 유죄 선고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좀 보면은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혐오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분이 닭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들개 무리 때문에 굉장히 그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 개에 대한 들개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활을 직접 제작을 해서 이 개에게 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분이 직접적으로 이 개에게 진짜 맞추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활을 쏜 거리가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60m는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그런데 뭐 경고만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진짜 맞춰서 뭐 죽이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살이 60m를 날아가서 그 개를 정통으로 몸을 맞춘 거예요. 개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화살이 맞은 채로 떠돌아다녔고 그것이 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치료를 받고 뭐 입양도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이 발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분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유죄 주장을 하면서 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월을 구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검찰 구형령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징역 10월을 선고해서 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외부적으로 밝혀진 사안은 이 정도까지예요. 그 판결을 써가는 데 있어서 그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 그것도 죽지도 않았는데 검찰 구형령보다 더 많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권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어떤 그런 권리가 아니라 최근에 새로 생긴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부 인권과 같은 그런 권리를 동물에게 부여하자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동물은 단지 재산의 개념이었는데 권리의 주체로 보는 그런 경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로 생긴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 동물권과 관련된 것이 이슈가 될 때 일관된 그런 법적 기준을 정립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단지 그냥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제법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예민한 그런 문제일 수 있는데요. 법학을 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물권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라는 것은 사실은 의무를 또 양면적으로는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런 뭐 사회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없겠죠. 반면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 이런 주체를 더더군다나 헌법상 인정되지도 않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침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물론 뭐 활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약간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행위 때문에 10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과연 이 인권과 동물의 권리에 있어서 형평에 맞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동물보호법은 뭐 포유류, 조류,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할 거 없이 동등한 잣대로 해가지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등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령 뭐 낚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종에 따라 가지고 그 처벌의 정도를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 사회적 관념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어떤 단체에서 방어, 큰 이런 생선들을 이제 길바닥에 던져가지고 죽게 한 행위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그것이 식용의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혐의 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식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런 이 법제도를 가지고 사람을 실형을 살릴 정도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동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끼고요. 우리 모두가 이 동물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굉장히 고마운 마음도 때로는 가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요. 이 사람과 동물 간의 권리가 잘 조율돼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올바른 그런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